안녕하세요. 감동사연 채널 왈칵입니다. 꾸준히 한국과 각별한 인연이 있는 외국인분들의 이야기를 생생하게 전달하는 데 힘쓰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오늘의 사연자분 모셔볼게요. 사연자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저는 한국의 모 전자제품 회사에 마케팅과 영업 쪽에서 일하고 있는 멜란이라고 합니다. 저는 주로 중국, 일본, 대만 등 동아시아에서 우리 회사의 제품을 판매할 계획을 세우는 일을 하는데요. 이번에 전해드리고 싶은 사연은 중국의 고속도로에서 벌어진 일입니다. 명함을 보니 굉장히 높은 직책이신데 직접 중국에 갈 일이라면 상당히 중요한 출장이셨나 보죠? 중요한 출장이었지만 목숨까지 걸 일이었나 싶은 출장이었습니다. 알겠습니다. 대체 중국에서 무슨 일이 일어났는지 멜라니 님의 사연 본격적으로 함께 알아보시죠. 저희 회사는 최근 들어서 중국 공장을 줄이고 한국이나 베트남으로 생산지를 옮기기 시작했어요. 그런 소식 때문에 중국인들은 저희 회사를 안 좋게 봤습니다. 그래서 홍보 측면에서 중국 현지 반응을 직접 살필 필요가 있었죠. 물론 중국 현지 매니저한테 반응을 살펴도 되지만 저는 직접 움직여서 알아내는 걸 좋아하는 편이에요. 그래서 저는 중국행 비행기를 타고 베이징 공항으로 향했습니다. 베이징 공항에 내리니 갑자기 생각지 못한 일이 일어났죠. 공항에서부터 일이 벌어졌나요? 베이징 공항에 내리자마자 페이스북이나 인스타그램 같은 SNS에 들어가는 게 불가능해졌습니다. 정말 내리자마자 대합실에서부터 막혀 있더라고요. 그나마 카카오톡 같은 메신저는 열려 있어 다행이었지만요. 그래서 공항 직원한테 물어보니까 짜증난다는 얼굴로 이렇게 말했죠. 그러면 중국에서 서비스하는 SNS를 하면 될 거 아닙니까? 중국에 왔으면 중국 당국의 명령에 따라야죠. 그것 참 어이가 없네요. 쓰고 싶은 어플이 있으면 쓸 수 있게 해주는 게 맞는 거죠. 중국이란 나라가 원체 사람을 통제하는 데 익숙하니까. 어쨌든 저는 그냥 기분만 상하고 대합실에 앉아 현지 매니저를 기다렸어요. 그러다 약속 시간 30분 전이 되자 현지 매니저인 한국분이 저에게 광동어로 네이하오라고 인사하며 다가오셨습니다. 제가 홍콩 출신 영국인인 걸 알고 있으셔서 감사했지만 어눌한 광동어라서 웃음이 나왔죠. 현지 매니저분이 센스가 있으시네요. 웃음과 친절함 모두 챙기셨으니 말입니다. 그런데 사연자분이 영국인이신 줄은 몰랐습니다. 몇 개 국어를 할 줄 아시는 건가요? 제가 확실하게 잘하는 언어는 딱 5가지예요. 영어, 한국어, 광동어, 그리고 중국어와 일본어입니다. 스페인어는 간단한 일상회화만 할 수 있는 정도라 뺐어요. 정말 많이 할 줄 아시는군요. 저는 영어만 해도 어려운데. 솔직히 한국 사람은 한국어만 알아도 충분하죠. 저는 홍콩 사람이라 자연스럽게 영어와 광동어를 모두 익힌 거예요. 제가 만약에 한국 사람이었다면 어떨까 생각해봤는데 저도 굳이 외국어를 깊이 배울 생각을 안 했을 겁니다. 한국은 외국어를 모른다고 해서 일상이 불편해지지는 않으니까요. 하긴 그렇습니다. 이제 한국인 매니저를 만나셨으니 행선지가 어떻게 되시나요? 베이징에 있는 한국 지사에 들르기 전에 숙소에 먼저 짐을 풀고 가기로 했습니다. 숙소에 짐을 풀면서 갑자기 한국에서 미리 조사한 게 생각이 났죠. 미리 무엇을 조사하셨나요? 저희 회사에 가장 호감이 있는 지역을 가보고 싶었습니다. 그곳은 저희 회사를 왜 좋아하는지 거기에서 해법을 찾고 싶었어요. 그런데 그곳이 좀 많이 먼 곳이라 제가 직접 운전해서 가려고 하는데 한국인 매니저분께서 극구 말리셨죠. 중국 고속도로가 그리 만만한 곳이 아니에요. 한국처럼 포장이 잘 닦여 있거나 통제가 잘 되는 곳은 베이징이나 상하이 근처뿐입니다. 그런 주요 도시를 벗어나면 이제 지옥이 시작되는 거죠. 제가 그래도 홍콩 사람이니까 홍콩 시내만큼 복잡하지는 않을 거라 장담하니까 한국인 매니저분은 홍콩 시내는 속도 제한이라도 있다고 차라리 같이 가는 게 마음이 편하다 하셨어요. 그렇게 강력하게 말씀하시는 이유에 근거가 있겠지 하고 저는 같이 운전하면서 가자고 제안했습니다. 그렇게 저희는 중국의 고속도로를 타고 만주의 길목인 선양으로 향했죠. 베이징에서 선양까지 700km를 넘게 가야 해서 한국 과자 같은 먹을 것을 뒷자리에 사두고 출발했습니다. 저희는 1시간마다 교대하면서 가기로 했는데 어느 순간 한국인 매니저분에게 운전을 맡겨버린 상태가 되었죠. 중국 고속도로가 깜빡이 없이 차선을 바꾸는 사람들이 많아서 그냥 운전만 하고 있어도 불안감의 피로가 쏟아지더라고요. 중국은 도착하자마자 황당한 일이 연속으로 벌어지는군요. 그런데 한국인 매니저분은 정말 대단하신데요. 그러니까요. 교통법규는 철저히 지키고
방어 운전을 하면서도 무표정으로 편안하게 운전하셨습니다. 그래도 제가 같이 운전을 해야 한국인 매니저분도 피곤하지 않으실 테니 근처 휴게소에서 잠시 쉬기로 했죠. 그런데 간판만 휴게소였지 휴게소가 아닌 장터였어요. 비닐로 지붕을 만들어서 거기에서 먹고 마실 것을 파는 곳이었는데 목이 말라서 망고 주스를 사 먹어봤습니다. 그런데 한 모금 마시고 바로 버렸어요. 얼마나 맛이 없으셨길래. 물에 가짜 오렌지 가루를 손가락으로 섞은 맛이랄까? 그냥 한번 먹어보시면 아실 텐데 한국엔 그런 망고 주스가 없네요. 아무튼 저희는 드디어 선양의 톨게이트에 다다랐습니다. 그때는 한국인 매니저분이 운전하는 상태였죠. 그런데 원래도 많았던 차선 바꾸기가 점점 심해지는 겁니다. 톨게이트가 차선보다 좁아서 벌어지는 일이라고 하더라고요. 옆에 중국 차를 보니 핸들에서 손을 놓고 다니는 사람도 너무 많고 이제 다시는 중국 고속도로를 탈 생각을 안 하게 되었죠. 한국인 매니저분은 톨게이트에 도착한 이 순간이 가장 위험한 상황이라며 안전벨트 잘 매고 있으라고 하셨어요. 저는 이제 한국인 매니저분을 완전 신뢰하는 상태였습니다. 그래서 뭐든 시키는 게 있다면 다 할 준비가 되어 있었죠. 허나 이런 사고에는 전혀 준비가 안 되어 있었습니다. 사고라니 무슨 사고였나요? 40차선에서 20차선으로 줄어들고 있는 톨게이트 주변에서 쾅쾅 소리가 나더니 한국인 직원분이 결국 사고가 났다면서 일단 안전벨트 풀라고 할 때 잘 풀으라며 마음의 준비를 하고 있으라는 겁니다. 이제 저희 앞차가 쾅하는 소리와 함께 멈추고 우리 차는 부드럽게 앞차와 거리를 두고 정차했죠. 그런데 이런 다중추돌 사고는 저희만 조심한다고 해서 피할 수 있는 것이 아니었어요. 뒷차량들이 모두 부딪히면서 저희 차량 뒤쪽을 찌그러뜨렸습니다. 양옆 앞뒤가 모두 사고가 나서 전혀 빠져나갈 수 없는 상황이 되었지만 한국인 매니저는 침착하게 안전벨트부터 풀라고 해줬죠. 제가 안전벨트를 푸는 사이 한국인 매니저분은 조수석에 있는 서랍에서 뭔가를 꺼냈어요. 그걸 차 창문에 대고 치니까 쫙 하고 유리가 쪼개졌습니다. 그리고 발로 쾅쾅 쳐서 통로를 확보했죠. 저도 그곳으로 나올 수 있었고요. 한국인 매니저분과 함께 차지붕 위로 올라오니 아주 난장판이었습니다. 이후 소방차도 오고 사고난 차량들을 치우러 온 사람들이 왔고 저희 일행은 회사의 선양지사에서 보낸 차량을 탔죠. 그 차량에서 저는 한국인 매니저님께 감사와 사과를 표했어요. 제 결정 때문에 하마터면 세상 하직했을 수 있었는데 도와주셨으니까요. 그리고 나중에 알고 보니까 그분이 운전병 출신이셨습니다. 어쩐지 그런 긴급 상황에서 엄청 차분하시더라니. 지금은 그 한국인 매니저님과 연락을 이어가고 있어요. 같이 밥도 여러 번 먹었습니다. 앞으로 이런 긴급 상황이 또 생기면 매니저님과 함께 할 거예요. 멜라니님의 사연 어떠셨나요? 멜라니님의 사연을 들으면서 느낀 것은 중국은 생각보다 훨씬 살아남기 힘든 곳이구나 하는 생각이었죠. 중국 사람들이 베이징이나 상하이처럼 큰 도시에 몰려 사는 이유도 고속도로를 탈 일을 피하기 위해서가 아닐까 합니다. 저희 왈칵 제작팀은 시청자 여러분들이 항상 안전운전, 양보운전하면서 소중한 일상을 이어나가시길 바라겠습니다. 지금까지 감동사연 채널 왈칵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